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이 함께 만드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오강역 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오늘 오강역 8번째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도 4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급조된 분위기인데요. 네. 4분 각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마을배움터 팀장 김재정입니다. 네. 김재정 팀장님 나오셨고요. 네. 네, 마을배움터 동네방네 담당하고 있는 허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배움터 심화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고묘원입니다. 네. 네, 저는 얼떨결에 참여하게 된 밝은 작은 도서관의 이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처음이었어요. 제가 8번 방송하는 동안, 서로가 인사할 때 박수를 쳐준 팀은 이 팀이 처음이네요. 아, 역시. 역시. 뭐 평소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가식적으로? 평소에 그래요. 평소에 가식을 깔고 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재밌는 위장, 방송이 위장.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똑같은 거 드려요. 혁신교육에 발을 담그게 되신 계기. 아마 뭐 1, 2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초창기부터 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지금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혁신교육에 어쩌다 발을 들이게 됐는지 먼저 그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 허정숙입니다. 네. 저 혁신교육 처음에 강북구 이렇게 준비할 때, 네. 제가 도깨비에 있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오셨어요. 큰일 났다고.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거를 강북구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난리도 아니라고. 허정숙이 꼭 필요하다고. 아, 네네.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로의 장이에요, 보통. 이 네. 질문은.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꼭 필요한 줄 알고 갔으나, 발을 담궜으나, 네네. 너무나 많은 훌륭하신 분들과 너무 좋은 분들이 곁에 있어서, 그분이 누구셨나요? 밝힐 네. 수 없습니다. 네. 보니까 저 아니었어도 되는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떠시면서.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 하고 갔는데, 아니어도 됐었다. 뭐, 근데, 필요했겠죠. 필요하셨으니까 여태까지 이제, 같이 해주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옆에 팀장님은 어떠셨나요? 처음 발을 들이게 되신 게 아마, 이 자리에 누군가가, 네. 저는 네. 그렇게 뭐 폭로보다는 네네. 저의 아이들이 혁신교육 그 프로그램의 네네.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뭔가 보탬이 되려고, 그러니까는 작은 도서관에서 네네. 애들이 혜택을 받아서 그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네. 함께 놀자라고 왜 말을 못했어요? 네. 혼자 노시나 보죠, 요새는. 작은 도서관 함께 놀자. 네. 차츰차츰 네네. 이제 계속 빠져들더라고요, 제가. 네네. 누가 이것도 해봐, 한번 저것도 해봐. 저도 폭로로 가네요, 점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계시죠? 그렇죠. 네. 예. 더 이상 파진 않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이 혁신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아이들이 너무 되면서, 좋아해서, 나도 그럼 좀 힘을 보태야겠다.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보태고 계신 거죠? 네. 그러려고요. 네. 네,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네, 고묘원 간사님. 네. 저는 책 읽는 마을 네네. 북카페에서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활동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스카웃 됐어요. 저는 능력이 많아서. 네네. 이런 말씀 처음이세요. 네. 다 누가 스카웃 꼬드겼다, 뭐,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스카웃이 되셨군요. 네네. 네. 어디로 스카웃 되셨어요? 간사로 스카웃이 됐어요. 보통 이런 건 내부 승진이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외부 스카웃이라고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스카웃으로 생각하네요. 네네. 네. 스카웃입니다. 네, 책 읽는 마을에서 프로그램 담당하시다가, 네, 올해 스카웃이 되신 건가요? 아니요, 간사로? 작년에 스카웃이 네, 돼서 작년에 스카웃 계속 돼서 연임하고 있습니다. 네, 2년째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혜령 선생님, 네.
뭐 별로 맡은 게 없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말빨 때문에 아, 그러게요. 선정돼서 출연하셨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눈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잠시 네, 하면서. 네. 아. 네. 저도 혁신교육에 처음에 진짜 멋모르고 저는 저의 욕망 때문에 아, 네. 왜냐하면 제가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좀 떠돌아다녔었거든요. 아. 떠돌아다녔었는데 누군가가 어떤 마을교사 책 읽어주는 엄마 마을교사 사업을 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네. 그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그 모 이제 대표님께서 네. 본인이 밝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밝은 문고라는 공간이 있는데 중국에 가야 된다고 아, 네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급하게 누군가 맡아줄 사람이 있다고 아, 네네. 필요하다고 아, 네. 처음 봤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 공간? 그래서 저희는 공간 답사도 갔어요. 공간 답사도 가고 그러면서 네네. 또 그 옆에 계셨던 또 다른 곳의 대표님께서 네. 여기서 그러면 마을교사 책 읽어주는 엄마 마을교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아, 해서 네네. 이제 저도 모르게 네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막 사업들이 막 아. 펼쳐지고 정신 차려보니 혁신교육에 네, 발을. 막 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도서관 하려고 했는데 회의만 뭐 일주일 내내 3번씩 가고 네네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 재밌고 마을에서 아이들 키우는 게 이렇게 네네. 신나는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공간을 애타게 찾다가 네네. 네, 정신 차려보니 혁신교육을 하고 계셨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아니, 이 팀은 뭐 시작도 그렇고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 이 첫 질문을 드리면 이제 누가 꼬드겼다, 이 자리에 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는데, 뭐 스카웃 되신 분도 있고, 네.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마을 배움터 사업팀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분과별로도 모시고, 이제 사업팀별로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마을 배움터 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부터 얘기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팀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예, 마을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배우고 할 때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네네. 지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마을 배움터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쉬고 놀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아이들 네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마을 배움터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을 배움터 사업은 그 공간 안에서 뭐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네네. 하는 뭐 학교에서 이제 그런 학업적인 것 외에 아이들이 뭐 경쟁하지 않고 즐기고 즐겁게 배울 수 있고 놀고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거를 저희 마을 배움터 사업에서 이제 마을 배움터 공간에서 그런 네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마을의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배움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뭐 좀 더 이렇게 덧붙이면 부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 네. 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뭐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잖아요, 학원에서. 근데 이제 저희 배움터들이 다 각각의 배움터들 뭐 이렇게 태생부터가 살짝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 네네. 외에 아, 다른 것들을 어떤 뭐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또 많이 네네. 갖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 배움터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꼭 그 수업뿐만 아니라 뭐 학교 끝나고 어디를 가다가 길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주말에 뭐 어디 뭐 이렇게 혹시 뭐 맞아요. 다 길을 가다 만날 수 있는 좋은 어른 네, 꼭 네. 선생님이 아니어도 뭐 동네 어른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배움터에서 네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죠. 어쨌든 다양한 배움터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가치와 내용을 담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동네에서 친한 어른, 부모님 말고 친한 어른 생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엮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올해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죠. 네.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은 네네. 당장은 안 되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네.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아.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혹시 어떤 방법들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기존에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네네. 이제 저희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몇 명 이상이어야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아주 소규모로도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야외에서 조금 널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좀 선생님들이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아이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집에만 있고 활동이 없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도 힘드시고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예. 코로나19의 사회 분위기를 여러 개 바꿔놨는데, 특히 또 혁신교육 사업 제가 쭉 인터뷰 해보니까 다들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라는 데가 열려있지를 않으니까 학교를 기반으로 또 학생들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업이어서 올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 의욕을 가지고 올해 뭐 스카웃도 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기로 하셨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내년까지 다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올해 아직 좀 확정되지 않은 거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진정될 기미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좀 장기화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참에 좀 마을 배움터도 조금은 다른 방식의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제 네. 생각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네네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만나고는 있지만 우리 배움터 안에서는 네네. 선생님들 뭐 연수라던가 또 다르게 뭐 동네방네처럼 이렇게 탐방 네네.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약간 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실지는 알겠지만 네네네. 네. 사업은 어떻게든 진행은 되고 있다. 네. 저는 밖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이 네. 주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움터는 좀 어렵지만 네네. 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거라든가 탐방 프로그램은 또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을 배움터가 혁신교육 초창기부터 시작된 사업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똑같이 한 6년 정도를 진행을 해오셨을 건데, 여기 내부는 거의 초창기부터 다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럼 한 5, 6년 이렇게 지속해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좋았던, 이 마을배움터 하면서 너무 보람이 있었고 너무 좋았다 이런 순간들을 하나 정도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스카웃 대신 고명원 간사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처음에는 네. 이제 마을 멘토를 이제 아이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강사로 출발했고요. 네, 네. 한 3년 전에 어. 프로그램을 해갖고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네, 네. 것이 저희가 마을북 카페가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들하고 손잡고 오는 공간이었어요. 위에 이제 도서관이 있어서. 네, 네. 근데 마을 배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엄마 손잡고 오던 네네. 친구들이 혼자서 어느 순간 혼자서 네네. 오다가 친구들 또 데리고 오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는 네, 네. 그냥 저를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재밌었는데 또 아, 프로그램 네네.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일 기억 남는 친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 네, 네. 여자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는 항상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저를 꼭 껴안아주고 뽀뽀를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다고. 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 할 때는. 지금은 또 간사로서는 또 네네. 다른 방식으로 좋은 네. 이제 마을 각 기관의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네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네네.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활동하시는지를 좀 더 깊숙이 알게 되면서 선생님들의 이렇게 우리 강북구에 훌륭한 네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네, 네. 그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 하실 때는 이 아이들과의 어떤 만들어지는 관계 때문에 되게 기쁘셨고, 지금은 간사로 스카웃 되셔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단체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뿌듯함을 네. 느끼고 계신다, 이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말빨 이혜령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네, 저도 그 밝은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배움터를 지금 벌써 이제 5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아이들도 기억에 남지만 네네. 저희가 매일 마을배움터를 하면은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배움터에서 뭐 부모님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네네, 단톡방을 그렇죠. 만든다든지 네네. 그 이제 아이들 사진을 늘 네네. 공유하고 밴드도 있어서 네네. 안내드리고 공유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아이들 활동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각 배움터마다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 네네. 틀어주는 네. 기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드렸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 물론 이제 저희는 배움터고 강사이지만, 네네. 아이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상당히 더 크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을을 좀 되게 따뜻하게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다른데 어디 보내지 않으시고 네네. 지금도 배움터 언제 여냐고 이제 문자 두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간의 믿음? 배움터라는 공간은 솔직히 이제 강북구 배움터가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번쩍번쩍 하지는 않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공간에도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시고 뭐 선생님 하면서 믿고 네네. 보내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묘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너무 좋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클 수 있는 동네라는 것들을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네네. 계속 배움터에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좀 믿음이 생겼다는 것들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동네에서 대부분 이제 뭐 깨놓고 얘기하면 강북구 네네. 살다가 네. 중학교 가면 노원구로 이사 가고 뭐 이런 얘기 네네. 우스갯소리로 저희 네네. 동네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충분히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장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자부심도 저는 네네. 많이 생겼고요. 저희 활동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좀 친해지는 거? 누구 선생님 뭐 이러면서 막 네네네. 달려오는 아이들 아, 친해지고 네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네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 뭐 첫째는 졸업했는데 뭐 저희 아직 둘째 남았어요 보낼게요 뭐 네네네. 기다리시는 분들 네. 네 이제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이긴 하죠. 네. 네, 역시 뭐 소문대로 말씀이 거침이 없으시네요. 아, 뭐 적어오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네. 네, 외웠어요. 네네, 외워서 미리 외웠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네. 멋있어요. 사실 이 배움터를 매개로 해서 또 아이들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생겨나는 믿음, 이제 거기서 오는 또, 그게 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셨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우리 또 한 분의 승진하신 팀장님. 네, 어떠세요? 예, 저는, 미리 고백을 하자면 저는 네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이분들이 네네. 다 아까 5, 6년 되셨다고 했을 때 네라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대답 못하고. 아니요 하시면 되지 왜 대답을 아니, 못 하셨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세요?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작년부터 이제 네. 마을배움터 간사로 이제 동네방네를 이제 작년에 했는데 네. 그렇게 기간이 제가 여기서 이제 활동한 기간이 길진 않지만 작년에 기억 남는 거는 저 유현 초등학교에 이게 저희 마을 배움터랑 지역 연계가 돼서 아이들을 배움터 곳곳에 이렇게 같이 탐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을 배움터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고 아이들에게 직접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각자의 프로그램들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뭐 도로명 주소라든지 아니면 네네. 동네 곳곳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진짜 새삼 너무 존경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배움터 선생님들이 네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마을 배움터 선생님들이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네네.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듣고 되게 열심히 듣고 막 질문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네네. 보면서 동네 이렇게 마을에 곳곳에 사시는 이 이모 같은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배움터 선생님들께. 그리고 좀 자랑스러웠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진행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뭐 제일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허정 선생님. 네, 네. 어쩌다. 기억에 남는 순간. 네. 네. 뭐 순간이라기보다는 저희 마을 배움터 사업팀 자체는 어느 네. 선생님들한테나 다 물어봐도 다 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 저희는 회의하러 오는 그 순간을 사실 되게 즐기는 아, 네, 네. 네, 배움터라 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동의하세요? 네. 네. 아, 좋아요. 네. 선생님들이 서로가 되게 그 반가워하고 되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네네.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의 예로 저희가 이제 네. 마을 배움터에서는 그 프로그램도 각각의 배움터 사업마다 그 프로그램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칫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수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 뭐 배움터 여러 개니까. 그렇죠. 어디는 몰리고 어디는 네. 좀 덜 신청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 배움터에서는 권역으로 지역을 좀 나눠서 네트워킹을 좀 했고요. 초반부터. 그래서 인수 권역이라고 했을 때 인수동에 있는 배움터들이 네네. 같이 선생님들이 자주 모이고 그렇게 기왕 모인 김에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주제 하나를 가지고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우리만의 수업이 아니라 여러 배움터들의 공동 수업이 되고 네네. 어떤 아이가 우리 배움터에 그 수업을 들어왔더라도 다른 배움터 선생님들도 모두 그 아이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겪는 네네.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배움터를 보면서 네네. 되게 마찬가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죠. 네, 일단 뭐 마을배움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 서로가 되게 친하고 서로 존경하고 만나기 좋아하시고 또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같이 아이들과 어울리고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 4, 5년, 5, 6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아쉬웠다. 뭐 이런 일들도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엔 역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허정 선생님 먼저. 네. 어려웠다. 네, 네. 뭐 어려웠다, 아쉬웠다. 뭐 배움터. 네, 네. 이런 점은 어려웠는데 뭐 잘 극복이 됐다. 뭐 뭐였을까요? 아니면 네. 그럼 아무나 네 먼저 떠오르시는 분부터. 왜 안 떠오를까요? 배움터 네, 역시 네 이혜령 선생님부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배움터가 네네. 그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혁신 교육지구에서 하는 거지만 네네. 그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 성북 강북 교육지원청이랑 네네. 뭐 구청이랑 하지만 결국에는 주체는 저희가 사업팀의 주체는 다 민간이잖아요. 예, 예, 예.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그 네. 민간 영역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민간 영역을 믿고 네네. 선뜻 아이들을 맡기시는 거에 비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은 그 행정에서 민간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에 대한 네네.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5년, 6년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쉽게 말을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잣대로만 가지고 쉽게 재단을 하신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그 지금에선 좀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그 아이들은 결국 학교에 있잖아요. 네, 대다수의 네, 네. 시간을 학교에 있고 그리고 학교에 저희가 배움터 자체도 마을에 사는 그 방과후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게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주체가 동네의 네, 네. 동네 어른들이 주체가 돼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떤 방과후들을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네, 네. 학교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성북 강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노력도 많이 해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모아내는 게 쉽지 않다. 네, 학부모님 그 학교마다 돌봄을 하잖아요. 돌봄을 네네. 하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돌봄을 필요한 아이들은 되게 많은데 돌봄 시설은 좀 부족한 경우 조금 네네.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배움터를 홍보해 주시면 아이가 사교육비를 들여서 다른데 뭐 어디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배움터에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리고 또 예산 편성에 그런 네네. 것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업비를 받는 사업이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배움터를 저희가 심화 뭐 10차시를 하고 동네방네를 6차시를 하고 그러면 그 수업다만 아이들이 잘 와요. 잘 오는데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오는 아이들도 그러면 10주가 지나면 뭘 하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0주가 지나면 그럼 그냥 뭐 일부 분들은 배움터가 있으니까 거기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뭘 배웠던 아이들은 또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속적인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인 배움터를 운영하는 네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아쉬움입니다. 네. 네. 역시 네. 이것도 외워오신 거예요? 아, 네네 외웠어요. 네. 방금 버스 타고 오면서 네, 네. 대본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아니,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이제 그 운영협의회장님하고 이제 그 단장님하고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협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치는 이제 민관, 그리고 여기는 또, 행정 중에도 이제 일반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려운 길로 계속 왔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뭐 서로 간의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어려움이 아닐까 싶고요. 뭐 이것도 근데 뭐 서로 좀 맞춰 가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워낙 뭐 이렇게 본물 터지게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뭐 또 세 분 더 보태실 말씀? 네. 본물이 옆에서 터지니까 생각이 네. 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혁신 사업 하면서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 기타 민간이 아닌 행정이라든가 저희를 잘 모르니까 네네. 뭐 신뢰의 부분이 적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민간에서 이 혁신교육의 거버넌스의 주축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에서조차도 이 민간 단위의 배움터가 됐던 네네. 뭐 이렇게 우리 마을 교사가 됐던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의심의 어떤 이런 자꾸 그런 뭐 정책 같은 것들을 자꾸 막 이렇게 만들어갈 때 그럴 때 참 힘들다라는 걸 느낀 게 네네. 네, 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좀 이럴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이제 협치든 네네. 거버넌스든 그 주축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줘야 밑에서 발로 뛰는 네네. 그 이런 또 이렇게 배움터의 기관이다 선생님들도 거기에 힘입어서 더 아이들을 정성을 들여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에너지를 다른 데에 네네. 쏟게 하는 것들 경향들을 뭐 제출하고 보고하고 뭐 네, 이런 아니요 그런 걸 뭐 떠나서 포함해서? 네네. 네, 떠나서 뭐 제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교사는 뭐 얼마 뭐 이렇게 뭐 몇 시 얼마까지만 강의를 할 수 있다. 뭐 배움터는 뭐 이래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조차도 네네네. 이제 오히려 뭐라 할까요? 정체성 저는 네네. 느끼지만 역시 나서셨어요. 네, 이런 그 정체성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 강북 혁신교육지구 지금 몇 년 했나요, 분과장님? 6년째 그 되는 네네. 거잖아요. 6년 동안 저는 마을 교사에 대한 정체성 정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을 교사에 네네. 대한 왜냐하면 마을 교사 당사자들은 정체성 정립을 했는데 민간 아까 말씀하신 민간 거버넌스의 운영 주체들은 정체성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이 흔들 때마다 흔들리는 거. 마을 배움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을 배움터 네네. 사업팀 안에 있는 배움터들은 정체성 정립이 딱 끝났어요. 근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체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간에서 흔들 때마다 이거 아니야? 이러면은 흔들리고 이거 아니야? 이러면 흔들리고 저는 그 정체성 정립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요. 잘해주시네요. 같은 얘기 맞으셨어요? 아, 네. 그렇죠. 특히 교육이라는 영역이 저희가 전에는 뭔가 이제 되게 전문적이고 학교만 접근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이제 그 영역에서만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많이 봤고 또 이제 나라가 하는 일이다 생각해서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그냥 맡겨두는 경향이 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교육이 어쨌든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로 교육의 영역도 넓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민간 네트워크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초기에는 마을 교사라는 말도 잘 못 받아들일 정도로 네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지금 이제 마을 배움터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제 마을 교사라는 이제 용어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을 교사는 지금 정체성이 정립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을 교사는 이런 거다. 네, 다들 네, 한 분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왜냐하면 마을 교사로 저희가 마을 배움터로 발근이 들어가기 전에 책 읽어주는 엄마 일기 마을 교사를 저희 배움터에서 발근해서 그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 주체가 다 마을 교사 분들이셨어요. 마을 교사 분들인데 마을 교사란 마을의 어른이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처음에 마을 교사를 들을 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어요. 여성 노동. 숨겨져 있는 여성 노동을 마을로 끌어내서 왜냐하면 여성들이 노동하다 보면은 아이를 맡겨야 되고 그 아이들은 결국에는 돌봄이나 이런 데서 커버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떠돌잖아요. 그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여성이 간외, 강북구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멀리 간다든지 그러면은 여성 노동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아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서 마을에서 그럼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에서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 교육을 한다. 그런 교육 주체가 마을 교사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책 읽어주는 엄마 마을 교사 일기를 그럼 우리 발근해서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반장인가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 동아리까지 저희가 하고 했는데, 근데 계속 이제 그걸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노동은 당연히 여성 노동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을 교사는 항상 그 임금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왜 돈을 받냐? 아마추어인데 아니 아마추어가 돈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 논의는 저는 청년이 왜 돈 받냐 하는 논의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청년인데 돈 주면 안 되나요? 그런 논의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교사는 여성 노동과 아이 돌봄과 그리고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되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저는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꾸 그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배움터에 이제 처음에 마을 교사를 그럼 반드시 마을 교사를 해야 된다는 또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자격 검정처럼 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 교사가 강사진에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저는 허정숙 지금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또 좀 반대하셨어요. 저는 그 논의는 맞다고 생각해요. 배움터와 교사는 좀 달리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교사가 배움터를 또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저는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처음에 초창기에 생각했던 여성 노동과 돌봄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지고 항상 여성 왜 강북구는 마을 교사 그렇게 돈 많이 받냐는 논의를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논의라고 생각하고 왜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논의에 계속 자기 그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되게 순수성을 되게 이렇게 폄훼하는 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노동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입니다. 노동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럼요. 근데 이 돌봄 영역이 이제 점점 그 사회화 되긴 하잖아요. 사회화 되긴 하지만 이걸 또 여성의 영역으로 온전하게 두고 또 사회적 가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교육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확장해서 이제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뭔가 계속 뭐 자격의 문제 아니면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교사 하시는 분들이 뭐 수업이나 아니면 활동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부차적인 측면에 너무 시달리시고 에너지를 쏟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리 엄청 잘하시네요. 아니 오늘 방송은 시작부터 좀 기존의 방송들하고 좀 달라서 갑자기 100번 토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어디로 갈까 이런 거를 저도 지금 가늠이 잘 안 되고, 네. 저도 나름 한 4, 5년 방송했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방송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해서 이게 어디로 갈 건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저희가 이제 마을배움터가 쭉 이제 그렇게 쭉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 뭐 이 코로나라는 게 이제 갑자기 등장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사실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마을 배움터도 이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비대면이 강조되고 이런 국면에서 좀 다른 고민들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하시고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 마을 배움터는 아니면 지역에서 이런 교육 활동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뭐 각자 또 학부모시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혁신교육 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100분 토론 분위기에 맞게 네,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네네. 이제 코로나 국면이 접어들면서 그 비대면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네네. 실제로 이제 배움터들의 역할이 좀 더 많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네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저희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라기보다는 뭐 같이 소규모의 아이들과 적정한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돌봄과 소통하고 네네. 활동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학교에 그렇게 집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점점 된다라고 했을 때 점점 더 마을에는 배움터들이 더 늘어나고 작은 배움터들이 그 역할을 조금 하면서 좀 지역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역 교육 공동체라는 것들이 아마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그런 뭐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좀 현실적인 지역 교육 공동체로 가는 거에 마을 배움터들이 일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예전에는 뭐 학교라는 게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말 요 몇 달 사이에 이게 아니어도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 곳곳에 소규모의 뭐 교육과 돌봄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작은 마을 배움터들이 더 늘어나서 그런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또 다른 분들도 요 관련해서 심화 프로그램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6월 20일부터 차차 각 기관들이 네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심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심화 프로그램은 네. 물어보지 마. 아니 비밀입니다. 심화 프로그램에는 기본이 있는 것 같고 심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네네. 심도 깊은 예. 네, 계속 네 죄송합니다. 저 질문해가지고. 네, 배움터가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네, 심화 프로그램은 6월 20일부터 네,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 네, 네. 각 그 기관의 공간이 네네.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공간 특성에 맞춰서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형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띄엄띄엄 앉아서 선생님과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네네. 하고요. 제일 첫 번째 진행하는 팀이 강사 협동조합이 6월 20일부터 진행돼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프로그램 이제 공고가 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스카우트 되실만 하네요. 네, 뭐 두 분도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네. 더 크게 안 일어나서 지금 이제 막 프로그램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어느 네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뭐 학교 안 가고 그래서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제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지금 배울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네네. 지금 너무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아이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야 무슨 지원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나는 갑자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1학년이 됐는데 학교도 여태까지 네. 못 가고 있고 이게 무슨 학교도 일인가 안 가본 막. 1학년 이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금 배움터 내에서 네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움터 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돌봄 기능에도 지금 배움터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논의는 전이긴 한데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진짜 소규모라도 네네. 2명, 3명이라도 좀 나와서
나와서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배움터 공간에서 좀 쉬다 가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뭐 사교육 이런 게 심해서 보통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울 권리도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다. 이걸 그 지금의 방식 또 이런 그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모두에게 보장해 줄 것인가 또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뭘 외워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마무리. 네, 이혜령 선생님께서도 저도 아까 허정수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밝은 배움터 안에 작은 도서관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공공도서관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책을 그쵸.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문을 닫아놨어요.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분씩 오셔서 책을 빌리는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은 항상 이런 코로나라든지 어떤 공적인 영역은 저는 항상 문을 열고 닫는 게 어쩔 수 없는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좌우된다면 민간은 소규모로 하는 그런 영역들은 의외로 아까 말씀하신 배움의 권리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뭐 요구되어지는 뭐 몇 명을 채워야 된다. 이런 개념들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뭐 몇 명 안 채우면 어때요? 뭐 한 3명이라도 모여서 배움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배움터는 기꺼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코로나에서도 배움은 계속돼야 된다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러게 집에 있는 애들도 보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바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뭐 더 어린 아이들은 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배움터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활성화되고 배움터가 그렇게 해서라도 열겠다고 하는 의지를 칭찬해줘야지 왜 저러냐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응원과 좀 믿음과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뭐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창궐할 때는 또 다 같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제 집에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 영역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민간은 좀 유연한 잣대로 이제 그런 교육이나 소통, 돌봄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좀 장치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 참 스펙터클한 방송이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에게 마을 배움터는 땡땡땡이다. 네, 이걸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덧붙여 주시고 가장 인상적인 답변을 하신 분께는 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뒤에서 컨닝할까봐 지금 서로 눈치 보고 먼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역시 네. 제가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저에게 마을 배움터는 정원이다. 정원이다. 네,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민주주의는 그냥 크는 게 아니라 가꿔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마을 배움터도 그냥 항상 마을 배움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더 관심 가지셔야 되고 아이들을 보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공공에서도 관심 가지고 믿음을 주셔야지 커질 수 있는 공간이다. 대신 이제 정원이 크면 정원이 확 꽃이 피고 하면 얼마나 이쁘잖아요. 그건 다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마을 배움터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정원을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을 배움터도 그 각 주체들이 분야별 주체들이 계속 노력하고 함께 가꿔야 되는 그리고 그 흐드러지게 꽃핀 그 함께 누리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세 분은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나도 마을 배움터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나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곳이 있었다라면 좀 다르게 저도 조금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이렇게 기대가 또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저희한테 뭔가
학교에서 원했던 거랑 부모님이 원했던 거 외의 것을 사실 배움터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원하고 주거든요. 네. 네. 엄마한테는 혼날 거를 배움터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칭찬과 그런 뭐 또 다른 놀이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제 50이 넘은 또 이제 우리 세대들에게도 앞으로 그런 놀이터들이 그런 마을 배움터들이 우리에게 또 앞으로 좀 다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과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지금 어쩔 수 없고 요즘 이제 50+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갖고 보시면 또 우리만의 마을 배움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가까운 데 생겼으면 네. 좋겠네요. 50+ 너무 멀어갖고. 강북구에 아직 없으니까 너무 우리가 멀어갖고 이제 갈 수가 강북구에 있어야지. 또 좋은 네, 창동에 북부 캠퍼스가 생긴답니다. 아 그럼 좋겠다. 강북구에도 네, 50+가 얼른 저희들의 생겨야겠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50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언니가 털을 닦아놓을게. 50+ 센터가 잘 생기게. 다 내일 모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음 팀장님 뭐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더라고요. 아, 작년에는 네네. 진짜 이렇게 오면은 뭔가 너무 좋고 아. 푸근하고 좀 놀이터 같은 네네. 곳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서 가방이다라고 생각해요. 가방이다. 네. 무슨 뜻이에요? 좀 무거운데 아. 열어보면은 제가 이게 음.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데 버릴 수 없는 아. 까먹을 도시락도 들어있고 막 이런. 예. 까먹을 도시락, 네, 중요한 겁니다. 도시락 참 중요한 겁니다. 예. 무겁긴 하지만 정말 유용한 예, 그게 계속 그러니까는 가져가야 되는 뭔가 가방이다. 느낌이 다르게 오더라고요. 작년과는 좀 네, 다르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가방이라고 얘기해 도시락 주셨고요. 든 가방.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묘원 간사님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떠올랐는데요. 네. 나에게 마을 배움터란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 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세상의 열매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네. 우리 마을 배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작은 씨앗을 여러 가지 씨앗을 심는데 네네. 그 씨앗이 꽃이 될 수도 있고 뭐 달콤한 열매가 될 수도 네네. 있고 엄청 커다란 나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을 배움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씨앗이든 심어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희망일 수도 있고 가능성일 수도 있고 그걸 열어주고 심어주는 사람들이 마을 배움터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우려와 다르게 이 마지막은 상당히 훈훈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놓이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